안녕하세요. 인생을 성행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추석을 세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밥벌이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40년 전에 인제 원통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그곳인데 이사단 17년대여가지고 뭐 7년대 그렇게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사단 인사가 당백이었습니다. 당백. 일당 백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당신들이 당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일당 천에 해당되는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밥벌이 하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밥벌이 하는데 돕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자매결을 맺은 학교끼리 이렇게 중국에서 만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중국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로서는 뭐 한 12km쯤 걷는 거니까 배낭도 메고, 일본 아이들 보니까 이게 체구도 작은데 배낭이 정말 체구 많아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워가지고 너희들 그거 메고 걷기 힘들겠는데 그거 저 차에다 실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일본 아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 메고 걷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아이들하고 역시 걷는데 중국 부모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체구는 크고 메고 다니는 것은 일본 아이들과 같이 메고 다니는데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리라 보니까 중국 애들은 그냥 좋다고 하고, 또 부모들이 이제 내리라 보니까 부모 말을 듣고, 그래서 뒤에 따라가면서 짐도, 그리고 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은 아이들도 앰뷸런스나 그 차에 타게 됐으나 일본 아이들은 지친 듯해도 정말 힘들어 하는데도 짐도 벗어달라고 해도 벗어주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해내는데 중국 아이들은 이게 부모들이 따라가면서 너무나 지켜보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일부러 지치기도 해서 그렇게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많이 짐을 싣고 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있었단 이야기죠. 일본과 중국은 정면 대결한 적이 많죠. 청일전쟁, 중일전쟁. 어찌 보면 일본한테 그렇게 중국이 여러 번 당한 이유를 거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그 확대, 너무 이를테면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대만이 그렇게 식민지가 되고 만주가 그렇게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렇게 난징해서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일까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의식은 중국과 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 인접해 있지만 일본은 동양 속의 서양이라고 해가지고 서구식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 짐은 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되도록이면 짐을 안 지우려고 하죠.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모부터가 중국과 더불어서 대학은 응당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되도록이면 집도 사주려고 하고,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잖아요. 귀족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대학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고 저렇게 밀어주고 품앗이하고 했다는 것을, 그런 혐의를 충분히 둘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학원을 전주에서 해봤지만 귀족들 가르쳤습니다. 의사 자녀들, 교수 자녀들 많이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끼리 모이고 부모들이 매우 도와줍니다. 역시 부모도 급이 있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모들 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밥벌이 할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보통 아이로 자라서 도움을 덜 받고 일찍부터 자기 몫을 지고 가는 아이들이 아주 다부지고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금방 떨어져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입사 연령, 사회 나가는 연령, 입직 연령, 직장 얻는 연령이 유럽인보다 매우 늦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껴안고 사는 시간이 매우 많다고요, 자녀를. 그런데 40, 50대 부모가 대학까지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해서 집 서울에서는 몇 억이요, 지방에서도 1, 2억이잖아요. 전세만 얻으려고 해도. 그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이. 대개 평균 자산이 가구당 뭐 한 3억, 4억 안팎이라고 하는데 빚 제하고 나면은 자기 노후도 부족한데. 그런 차원에서 유럽 아이들보다 입사 연령이나 입직 연령이 5년 안팎이나 차이 나는데 그나마 그 뒤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밥벌이 하는데 부모가 많이 도와주는 것이, 무한 책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찍부터 유럽에 가가지고 왜 그런 건 안 배웁니까? 여행할 때 유럽 애들은 어린애들도 이렇게 자기 짐 질 만큼 지고 다니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까워가지고 부모가 다 지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내 모습처럼 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왕자요 공주구나. 나는 내 명령에 의해서 부모가 잘 움직이는구나. 알아서 솔솔 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는 정말로 좋아하는 것도 없는 줄 알고 희생하는 것을 좋아서 하는 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돕지 말자. 그 다음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건 경제학 제1장 1과 이야기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어디에만 있는데? 쥐덫 위에만 있다. 덫 위에만 있다. 올문 왔을 때 공짜 밥을 넣는다, 그 이야기예요. 김훈도 얘기했죠. 밥벌이에 뭐 지겨움인가는 에세이에서 말했던가요? 모든 밥에는 뭐가 들어있다? 낚시가 들어있다. 공짜 밥 좋아하다가 낚인다, 그 얘기예요. 공짜 밥은 쥐 잡으려고 놓는 거지, 노예 잡으려고 놓는 거지, 어디에도 공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식은 역시 직장에서도 그래요. 저도 뭐 학원을 많이 할 때는 세 군데서 해보고 몇십 명 안팎 이렇게 고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밥벌이 몇 배 이상 해야 임금을 적절하게 받아가는 것인데 자기 밥벌이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래요. 실제 이렇게 학원에 도와주는 거, 원장한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주면 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월급은 적고 자기가 도와주는 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 반대예요. 그만큼 우리가 공짜에 익숙하달까요? 직장에서도 공짜를 바라고, 그 다음 나라에서 주는 건 공짜요. 먼저 보는 게 나라 또는 임자예요. 그래서 도와줘도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시골 학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로 황송할 정도로. 그럼 고마워요 할 줄 알아요? 더 안 도와준다고 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에서도, 나라와 국민 사이에서도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과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어디에 공짜 수건을 더 많이 놔야 할까요? 미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수건 더 많이 쌓였나 봐요. 왜냐면 공짜니까. 아까 일본 얘기에서도 지금 뭐 한일 이렇게 일본이 갈등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칭찬할 얘기 전혀 아닙니다. 동양 속에 있지만 일본이 그런 자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부자 간에도 공짜가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냉정한 어떤 계약 관계로 생각을 해야 부모 밥벌이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노후까지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밥벌이를 되도록 빨리 한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부모로서 자녀를 무한 책임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전부 다 공짜로 해가지고 못 주어서 한인. 제가 동생 알바할 때랑 보면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습니다. 그럼 폐지 주어가지고 부모가 없이 사는 사람, 없이 사는 자녀한테 그걸 또 붙여준대요. 1년 내에 그 폐지 주에 얼마나 벌겠어요? 하루 내야 몇천 원이요. 많이 벌어야 몇만 원이 벌을 텐데. 근데 부모로서 내가 중학교도 못 가르쳤는데
고등학교도 못 가르쳤는데 그래서 못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로서는 이제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이렇게 도우면 자녀는 그냥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돕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자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뭐랄까 도와줘야죠. 또 아주 힘들 때 된 사람 같으면 도와주면 큰 어떤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해서 나중에 10배, 100배로 또 갚는 수도 있죠. 그러나 밑빠진 독이 되는 수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고픈 사람이 밥벌이 한다. 그 얘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만 나는 것하고 같은 패러디 속담이죠. 배고픈 사람이 밥벌이 한다고요. 그 밥벌이 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길 만들어서 밥벌이 하는 사람, 밥벌이 하는 길.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길 가서 밥벌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밥 얻어먹거나 빼앗아 먹는 사람이죠. 이 세 갈래 길로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최고는 역시 자기 스스로 밥벌이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밥벌이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밥벌이를 하게 하는 사람이죠. 역시 기업가죠. 그 중에 이병철 같은 사람은 천석군, 만석군의 자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는 트럼프잖아요. 재벌 부모한테서 돈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해서 일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힘듭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 건물 그냥 관리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자녀들 많지만 그걸 통해서 사업하려고 하면 부모도 말리고 자녀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부자 밑에서 자기 스스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그 훈련을 시키기는 시켜요. 미안하게도 그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지금 그 실질 회장 그런 훈련을 몇 번 시켰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성공 못했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 처절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밥벌이를 한다는 게.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본래부터 부잣집에서 큰 이 부유한 부족함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주영도 대단하지만 초졸 출신의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 이병철도 대단하니까요. 그 천석군 만석군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처절한 결핍의식을 통해서 밥벌이의 길을 마련했잖아요. 그 밑에서 몇십만이 지금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부자냐 가난하냐 뭐 부모가 어쩌냐 저쩌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 결핍의식 자기가 밥벌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처절한 의식 그게 바로 뭐예요? 헝그리죠. 뭐라고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항상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라. 항상 열심히 뛰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상인 교수라는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대가 이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던 헝그리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앵그리 시대가 됐다. 뭐 화낸다는 거예요. 성질내고 뭐 분노하고 결핍 정신이 아니라 보복 정신. 아주 처절하게 뭔가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런 정신으로 이게 앵그리가 발휘된다고 해요. 헝그리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곳에는 직장이나 이런 것이죠. 직장은 역시 뭐 공무원이나 이제 회사인데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도 밥벌이를 잘 하면 괜찮죠.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도 뭐 좀 해보고 직장 생활도 좀 해봤지만 밥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줘야 할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의 밥벌이까지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있고 10명 있으면 두세 명 잘하고 한 대여 명은 밥벌이 한달까요? 그 다음에 밑에 몇 명은 그게 원래 팔 때 이 법칙 해가지고 둘이 8명 뭐 번다고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장에서 2명 사이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직장 10명 중에 2명 속에 들어가도 밖에 나와서 자기 밥벌이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밥을 얻어먹고 매앗아 먹는 사람은 문제죠. 결혼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사기쳐서 먹으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집신을 들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이 집신 신고 자기 길을 갔죠. 지게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자기 길을 이 집신 신고 가시밭길 헤치면서 자기 길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병철이요 정주영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선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괜찮은 선조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밥벌이를, 국민들의 밥벌이를 빼앗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내는 기업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정치가들 중에 저는 12명 대통령 다 겪어봤지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밥벌이를 국민들이 제대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드뭅니다. 국민들이 밥벌이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규제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에 후손들이 밥벌이 할 것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런 정치를 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밥벌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밥벌이. 그리고 노후까지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다간 사람만 해도 본전 인생이니까 괜찮은 인생입니다. 아까 대기업가처럼 많은 사람이 밥벌이를 하도록 하는 사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밥벌이를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여유있게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 밥벌이 잘 하시고, 부모나 자녀들도 밥 잘 먹고 사는지 잘 보고, 자녀 아까 얘기했듯이 돕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어릴 때부터 자기 몫에 부담을 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짜는 없다. 어디에도. 올무나 더뒤에뿐 공짜는 없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고픈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결핍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정말 밥벌이의 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영기 TV 정영기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